인공지능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학적 감수성의 개발을 도와주는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유복입니다. 오늘은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시의 낭독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전체가 19행입니다만 일부인 10행만 추려서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중략.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여러분은 방금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일부를 들어보셨습니다.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저의 저서 불꽃 같은 서정시에 시의 전문가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아무리 가난해도 순수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삶을 가치롭게 한다는 의미가 잘 함축된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1930년대는 가난한 시대였죠. 또 나라가 빼앗기고 민중은 절대 빈곤에 허덕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석은 일본 유학의 학력에다 공부를 하고 그런대로 조선일보 기자와 한경도 변방의 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인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가난이란 말을 썼습니다만 민중의 절대 빈곤이 아니라 지식인의 상대적 빈곤의 가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대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시대의 사랑을 노래한 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시는 연애시의 백미이다. 자, 연애시를 또 연시라고도 합니다.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랑노래. 사랑노래의 정수와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백석은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수려한 용모, 또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주 머리카락이나 이 옷도 상당히 그 첨단의 유행을 걷는 그런 장식을 즐겼습니다. 문학적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어 능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일본어야 모국어 수준이요. 그리고 내가 일본에서 영문과를 졸업했으니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겠고, 러시아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는데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해방 이후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뭐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통역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연애시의 백미라고 했는데 또 연애의 대상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이 실존 인물의 연애시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을 할 수 있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애의 대상은 누구냐?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나타샤는 김영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영한이 누구냐? 그 당시 장안의 명기였습니다. 장안은 원래 당나라 수도인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 서울을 경성이라고 하고 좀 비유적 표현으로 장안이라는 말을 잘 썼습니다. 장안의 명기였다. 자, 유명한 기생이었다. 기명은 진향입니다. 참다운 향기란 뜻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동거 생활을 하다가 몇 년간 했는데요. 백석이 김영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자야입니다. 자야. 자시의 밤.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하죠. 자정 무렵의 밤이란 뜻인데 이 자야라고 하는 여인은 200의 시에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김영한은 그러니까 김영이 진양인 여인은 조선시대의 마지막 가격으로 아주 유명한 하규일 선생의 제자로 기계에 발을 들여놓고 또 유명한 가기로서 노래하는 기생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가기라고 하면 노래하는 기생이라 하면 주로 판소리를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독특하게 아주 희귀하게 시조나 가곡창을 했습니다. 네, 판소리가 대중가요라고 하면 가곡은 좀 클래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영한 즉 진항의 가곡창 소리가 유성기 음반으로 남아있지 못해서 아주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네요. 그 당시에 판소리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유성기 음반은 주로 판소리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그 일제강점기의 판소리 명창으로는 박록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소설가 김유정이 짝사랑해서 스토킹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김영한은 이 시에 등장한 나타샤는 가곡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추었어요. 춤추는 모습의 엽서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무에 능한 명기였다. 춤과 노래와 춤에 능한 명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백석과 이 나타샤 즉 김영한 뭐 이름도 다양하네요. 진향, 자야 이 여인은 몇 년간 연인의 관계를 맺고 또 동거생활도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루는 백석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일찍 한경도 함흥 천리길에 오릅니다. 그때 봉투 속의 한 편의 시를 남기고 떠났다는데요. 이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영한의 안에 그 정언에 의한 것입니다. 한경도 변방으로 간 백석은 왜 갔습니까? 자기 직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또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옵니다. 서울에 와서 또 살게 됩니다. 원래는 조선일보 기자였는데 한경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오면서 조선일보 자매지인 잡지, 요즘 같으면 월간조선에 해당되겠죠. 조강지의 기자로 또 생활을 합니다. 한경도 변방으로 떠난 백석은 동거하는 여인 김영한을 그리워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혼자 술을 마셨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혼술이 되겠네요. 소주를 마셨다고 했는데
이 소주는 지금의 희석식 소주도 아니고 값비싼 전통 정류주인, 즉 안동소주와 같은 그런 전통 정류주도 아닙니다. 왜? 가난하니까. 아주 싸게 나온 러시아산 소주가 있어요. 그게 보드카입니다. 도수가 아주 높습니다. 왜냐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추운 곳에 사니까 추위를 이겨야 하니까. 도수가 높으면 여러분도 잘 알듯이 빨리 취기가 찾아오죠. 자, 소주를 마시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에 하나의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서 백석은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요. 환상은 흔히 비현실적인 망상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상도 현실의 결여된 부분이요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술을 통해서 술의 치기를 통해서 현실 속의 대리만족을 일삼는 것, 이것이 환상이다. 어떤 환상이냐? 나와 나타샤, 저 김영아는 눈이 쌓이는 밤에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 산골의 마가리에서 삽니다. 환상의 세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흰 당나귀냐? 그냥 당나귀가 아니라 흰 당나귀는 좀 희귀하죠. 보통 당나귀에 비해서. 흰 당나귀는 지금 이 시의 내용인 폭설과 잘 어울리죠. 또 그리고 희다는 것은 흰 당나귀, 백마 이런 것은 아주 환상적이고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아주 적합하죠. 신화나 설화에서 백마가 아주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출출이란 말이 있죠. 새 이름입니다. 작은 새의 일종인데요. 보통 민간에서는 뱁새, 비비새라고 합니다. 뱁새 잘 알죠?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 하는 그런 뱁새 말입니다. 민간의 이름은 뱁새, 비비새인데 출출이가 학명어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합니다. 열흘자로 된 좀 비교적 긴 이름의 새이네요. 백성은 출출이라고 했는데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출출출출 한다고 해서.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출출출출 하는 게 아니라 시시시시 한다고 해요. 저는 이 새 울음소리 못 들어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딸이란 말이 있는데 잘 안 쓰는 말이죠. 오두막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부잣집에 가까운 위치에 부잣집 딸린 단칸집입니다. 주로 부잣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살아가는 오막살이 하는 오두막집을 마가리라고 해요.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상 속의 백석과 나타샤는 노비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오두막집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백석은 이 시를 볼 때 한적한 산골의 오막살이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백석이 한적한 산골에서 둘이만 살고 싶다고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것도 좀 섬세한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한, 김영, 이 진해항인 이 여인, 즉 나타샤는 그 당시에 아이돌급 엔터테이너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배우 가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생이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인기가 많았죠. 특히 명기들은 소설가 김유정이 짝사랑하고 쫓아다녔던 박록주보다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도 짓는 일이 많았었겠죠. 실제 그랬을 겁니다. 백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기생의 기둥서방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고, 기생 진앙을 가리켜
저 여자 백석이라는 어떤 시인과 동거생활을 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저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듣기가 싫어서 둘이가 아무도 없는 산골에 둘이만 같이 한번 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사랑, 우리 둘만 깊은 산골에서 사는 우리들의 사랑과 삶. 백석은 이 시를 통해 흰 당나귀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짐승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사랑을 축복해준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랑과 자연의 이 조화로움이 만물의 행복감을 추구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고, 이 우는 소리, 응앙응앙 하면서 우는 소리는 일종의 인간과 자연이 조화된 화음, 즉 환문의를 빚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에서 어성어와 어태어를, 그러니까 소리나 모습을 흉내낸 말을 아주 독특한 표현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눈이 푹푹 나린다 하는 거. 요즘의 우리의 관습으로는 펑펑입니다. 펑펑 나린다. 눈이 펑펑 나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당나귀 울음소리도 응앙응앙 하니까 또 애기 울음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 당나귀 울음 어떻게 우리의 관습으로는 어떻습니까? 히힝 히힝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펑펑이니 히잉이니 어이태어 펑펑이니 어이성어 히잉을 사용하지 않고 푹푹이니 응앙응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동화된 언어 관습으로부터 낯설게 하기의 미묘함으로 백석은 우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부부가 아니고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환상처럼 사랑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소문도 나고 사람들이 입방아도 짓고 하니까 두 사람은 이 환상의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사랑은 좌절되고 맙니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시인 백성은 김영한에게 우리가 만주에 가서 살자라고 했는데, 김영한은 장안의 명기로서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만주에 가서 가난하게 살 리가 없죠. 거절합니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는 다시 거기에 만주에 있다가 다시 찾아오겠지 하고 만주로 보내는데, 이 헤어짐이 영이불이 되고 맙니다. 영이불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헤어지는 것을 영이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이고요. 김소월 시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영이별하고 맙니다. 왜? 해방 이후에 우리 국토가 분단되니까요. 두 사람은 남과 북을 나누어서 살면서 김영한은 요정을 경영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반면에 백석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하는 삼수군에서 30년 이상 동안 양치 노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막살이를 했습니다. 시의 내용처럼. 마가리에서 살았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숙청되고 유배 생활을 한 것이죠. 김일성이 해방 이후에 조만식 선생을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조만식의 제자가 바로 김소리요 백석입니다. 옛날 사람분들은 사제관계가 아주 돈독했어요. 어리도 강하고요. 김일성에 의해서 조만식이 정치적인 숙청을 당하니까 백석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죠. 에서는 환상 속의 오막살이를 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오두막 집에서 갇혀 살았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아는 뒤에 할머니가 되어서 법정 스님에게 많은 재산을 시사를 하고 그 재산으로 오늘날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라는 사찰을 지었습니다. 김영한 할머니가 그액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죽어갈 때 나의 몸을, 나의 죽음을, 그러니까 육신을, 죽은 육신을 화장을 해서 가루를 내었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이 길상사 모퉁이에 뿌려달라 하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도 김영한 할머니는 백석을 잊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석과 김영한 이 두 사람의 애틋하고 간절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 한 편의 시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감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좋은 서정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